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채널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재테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은 더 그런 것 같고 아주 횡보 상태다 이러는데 요즘 검색창에 주식, 부동산 검색만 해도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랜선을 통해서 한숨들이 묻어나고 이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투자라는 게 뭔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어요. 말하면서도 기운이 빠져가지고. 시작부터 이러시면 곤란해요. 네, 오늘 투자의 정석을 콕 짚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사경인 회계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뵙네요. 네, 한 1년하고 2개월? 그렇게 됐어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그렇죠. 방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아마 지금 비슷하게 느끼시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비슷하게 지금 뭐 재미없다 수준을 떠나가지고 이걸 뭐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 들으셨어요? 저희가 살짝 하는 얘기? 예,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 탈출할 것인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는 건데 글쎄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내 기분이 어떠냐를 떠나가지고 사실 투자를 배우기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을 때는 뭐 누구한테 뭐 배워야겠다 아니면 내가 뭐 부족하다 이런 걸 전혀 못 느끼시는데 그래서 재작년에도 제가 어디 가서 누구 이렇게 뵈면 전부 다 주식 전문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요? 아니요, 다른 분들 제가 사석에서 만나신 분들. 근데 지금은 보면 이제 사실 배울 자세는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 조금 힘드시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안 돼서 속상하시다면 어떤 부분들을 내가 좀 보충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채워가지고 앞으로 좀 다른 결과를 만들지 이런 것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너무 다치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크네요. 우리 재용 씨는 이렇게 허허실실 웃고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료라고 얘기하잖아요. 하긴 너무 커요. 수업료가 큽니다. 지금 다들 그러실 거예요. 요즘에 뭐 주식시장 화대 안 올 수가 없는데 이럴 때 회계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남들이 물을 때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본인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 요즘에 저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약 올리는 얘기 같아가지고 좀 약 올리시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시장 자체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를 사기 위해서는 싸게 사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지금 같은 시장을 이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동안 비싸가지고 손이 쉽게 안 나갔었는데 내가 사고 싶었던 회사나 내가 사고 싶었던 투자 대상들이 가격이 좀 떨어지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내가 물건을 사러 이마트에 갔는데 거기서 세일하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진 않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평소에 준비해왔던 회사들이 조금 싸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고 대신에 서두를 필요는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싸다고 샀는데 거기서 더 떨어지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거를 전문가 입장에서는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어떤 식의 투자를 하는지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게 투자의 정석이죠. 정석이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왔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싸게 보냐 비싸게 보냐 이런 판단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또 이제 약간 공포를 느끼고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조금 많이 디스카운트가 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되고 있는데 디스카운트가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실은 이제 금리라는 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오면서.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건 전부 다 이제 모든 자산의 가격들이 다 다운이 될 수 있다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짧게 배틀을 지어서는 안 되고 조금씩 나눠서 사겠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저는 지금 근데 우리 주린이들 보면요 물건 값을 모르는 거예요. 맞아. 이걸 싸게 산 건지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이 물건 값도 모르면서 이 물건을 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나 옷값은 기가 막히게 하잖아. 알지. 백값도 기가 막히게 알지. 하잖아. 그래서 그 가치보다 떨어졌을 때 얼른 사잖아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주식 시장은 그 가치를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프 이렇게 보고 요게 이제 이렇게 갔다가 떨어졌네 이러고 샀는데 싸졌네.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요즘 같은데 뭘 봐야 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 같은 때라고 해서 보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네. 평소부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뭐 옷값이 지금 싸냐 비싸냐는 뭐 지금 같은 때는 뭘 보면 옷값이 싸다라고 한 게 아니라 평소에 많이 옷을 봐왔으니까 네. 오랫동안 봐왔고 많이 사봤으니까 또 그런 건 잘 알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싸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서 그걸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야 누가 싸대? 그렇지. 사경이 싸다고 해서 지금 들어간다고 했어. 남의 말 듣고 하는 거. 누가 와서 야 지금 살 때가 아니대.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습관을 들여오셨기 때문에 그 옷도 10년, 20년 사시더라도 백화점 정원한테 물어보면 정원은 항상 싸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만 듣고 의사결정을 해왔으면 지금 옷을 볼 눈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입어보니까 저번에 그렇게 말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내가. 경험들이 쌓여야 되는데 그 경험들이 아직 쌓이지 않고 또 경험을 쌓는 방법들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들을 오늘 조금 고치는 방법도 좀 말씀드리고요. 이게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 요즘 같은 때 뭐 네. 아직 투매가 나오는 장은 아닙니다만 네. 참다 못해서 던졌다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요즘 꽤 많이 저기 하고 있어요. 없애 던진다고 보이세요. 그러지 마요. 지금 왜 그래요? 아니 이제 참다 아니 그래 욱하면 안 돼. 제가 저지르는 스타일이잖아요. 참다 아, 네. 파란 글씨 이제 다 팔아서 고를 건 없는데 네. 그 중에서 이렇게 약간 제 마음을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요즘 그러니까 이렇게 손절하는 분들도 있고 추가 매수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재용 씨는 지금 사요? 저는 이제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느 날이 돼서 딱 들어갔는데 그날 떨어지는 날이 있으면 떨어진 것보다 조금 더 밑에 걸어놔요. 그러면 그게 사죠. 그러면 아이고 오늘 장 완전히 망가졌구나. 이거 또 그걸로 사줬네. 판단해. 사고도 마음이 안 좋은 거 네, 저는 또 경제 방송을 또 하고 있으니까 하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야 오늘 완전 무너졌구나. 근데 사지긴 사줬으면 아이고 또 사줬네. 기쁘지도 않아. 아니 그러면서 그걸 왜 사냐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방송하니까. 있는데 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웃긴 얘기 같지만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맞는다는 건 이건 지금 내가 싸게 추가 매수, 소위 말 물타기를 해야 되냐, 아니면 손절을 하는 게 맞냐. 근데 그 마지막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전반적으로 투자라는 건 내가 어떤 회사를 살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언제 살지 혹은 어떤 가격에 살지 그리고 뭐가 되면 팔지 최소한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이때 사가지고 이때 팔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상태에서 팔면 예를 들어서 나는 무조건 내가 샀던 가격에서 5% 이하 떨어지면 로스컷이라고 해서 손절을 무조건 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처음부터 나는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과거 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5% 이상 떨어질 때 아니면 지수가 5% 이상 빠질 때는 무조건 던지는 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때 이익이더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확인을 한 다음에 나는 그러면 무조건 5% 이상 빠지면 팔겠다. 라는 원칙을 세우는 상태에서 그 원칙대로 실행을 한 거면 그게 맞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봤더니 야 내가 옛날에 봤더니 지금까지 봤더니 우리나라 주식시장 쭉 봤더니 지수가 전고점이라고 해서 꼭대기에서 30% 이상 빠질 때 들어가면 그 뒤로 1년 뒤에는 무조건 올라 있더라. 이런 것도 확인해 본 거예요. 30% 이상 빠졌을 때 샀더니 그 뒤로 1년 뒤에 올라 있을 확률은 90% 이상이던데? 그러면 나는 돈을 평소에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이때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30% 빠지면 지수가 전고점 대비 30% 빠지면 그때 들어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놨던 사람은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둘 다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실행을 한 거면 맞는데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고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야, 또 누가 안 좋은 얘기하니까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쓱 팔고 아니면 또 누가 와서 야 지금 사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물 타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비유를 드냐면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이렇게 커닝하는 건데 잘하는 사람 우리가 커닝을 하긴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두고 있는데 제가 바둑을 한참 두다 옆을 봤더니 옆에서 아까부터 이세돌이 바둑 두고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옆에서 두고 있으니까 야 그러면 이걸 줄 게 아니라 얘가 두는 걸 따라야겠다 해가지고 이세돌이 놓는 자리에 내 바둑판에 그 돌을 놓으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세돌은 자기 판 안에서 상대방이 주는 수에 맞춰가지고 대응하면서 두는 건데 그래서 몇 번째 자리에 뒀는데 나는 그냥 이세돌이 뒀으니까 나도 그럼 여기다 둬야겠다. 내 바둑판에 그걸 돌을 놓는 순간 내 바둑판은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계획이 없이 남의 것들을 컨닝하면 둘 다 답이 아니고 자기 계획대로 했으면 둘 다 답이 되고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평소에 자기 시나리오나 계획이 없었던 거거든요.
대부분 그 생각만 하세요. 주식을 사면 물론 오를 것만 생각하세요. 네. 오를 걸 생각하니까 샀겠지만 무조건 야 삼성전자 8만 원에 사가지고 10만 원 되면 뭐 해야지, 뭐 사야지, 뭐 팔아서 이거 미리 사. 계획 많죠. 그러니까 이 오를 걸 생각하고 그것만큼 미리 써. 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체감,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일을 할 때는 대부분 다른 일도 할 때 대부분 이게 잘 됐을 경우나 안 됐을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됐을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겠다. 만약 오늘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여기 오는데 제주에서 여기 왔는데 오후에 아이를 하원을 시켜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번 비행기가 연착된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시간에 도착했을 경우는 이러지 마. 만약 또 지난주처럼 비행기가 연착되면 지금 한번 고생을 해봤으니까 연착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자. 와이프가 대신 가서 이렇게 좀 픽업을 해라. 이런 계획들을 세워놓는데 네. 주식은 올라갈 것 대비라기보다 기대, 복권 사놓듯이 기대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게 되죠. 이건 잔뜩 하는데 떨어질 때 어떻게 할지는 떨어질 것 같으면 내가 안 샀지라고 생각만 하지. 맞아요.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막상 떨어지니까 지금 잠깐만 손절을 해야 돼. 뭐 더 사야 돼. 그 지금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불을 축적한 사람이 승자가 아니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승자다 이래요. 근데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 고생을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꼴저꼴 보기 싫어서 마음 그 부침이 싫어서. 근데 자기 마음이 다스리기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매일 불안하다면 저는 팔아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병원 가요 진짜. 우울증 약 먹고. 네, 그것 때문에 우울증. 그것도 우울증 먹는 분 있어요? 그냥 드시는 분 주식을 있어요? 그건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인가 보다. 예. 저는 내가 너무 사랑했던 주식이 그렇게 애정했던 주식이 정말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상상할 수 없게 떨어지니까 그동안은 제가 그 사랑했던 마음으로 많이 기다렸는데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헤어지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근데 저는 몇 개 종목이 진짜 반토막 간 것도 있는데요. 그 반토막 가니까 그냥 아예 그냥 포기하고 그냥 잊어버리자. 해탈의 경지에. 이건 지금은 팔 수도 없고 이걸 물타기 한다고 의미도 없어요. 외면하게. 왜냐하면 내가 여기 1,000만 원어치 들어가서 만약에 반토막이 났잖아요. 500만 원이 그럼 됐어. 이걸 만회하려면 2,000만 원 넣어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그 돈이 없거든. 그리고 그게 확신도 없고. 그래서 그냥 포기해 버리는데 그냥 쳐다만 봐요. 마음은 편해.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사람마다 그 견딜 수 있는 비율은 다른 거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마음고생 견딜 수 있는 비율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제 왔을 때 MDD라는 것들 꼭대기에서 얼마까지 좀 떨어진지 확인을 좀 해보시고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견디는 비율로 정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같은 사람이더라도 이게 뭐 자기는 소심해서 못 견뎌. 사람에 따라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또 어떠냐면 같은 사람이더라도 자기 투자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투자했다 그러면 한 50만 원 잃었다고 견딜만 하죠. 50%가 떠지더라고. 10억 넣어놓고 5억 날아갔으면 그건 다르죠.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비율로 나는 뭐 10% 견딜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50% 견딜 수 있는 사람이야. 100만 원 넣었을 때는 내가 50%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금액이 커지면 그게 달라져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하셨냐면 진짜로 시나리오를 세워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토막이 나고 나니까 이걸 외면하게 되는데 반토막이 났을 때 내가 대안이 있나? 나 그럼 아예 이렇게 두 손 두 발 놔버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못 견디는 거니까 애초에 그 정도 금액은 내가 견딜 수 있는 MDD가 아니구나. 그러면 투자 금액 자체를 좀 줄여가지고 이게 과거에 주식이라는 건 제가 나중에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코스피 지수를 사더라도 한 5년 투자하면 중간에 반토막을 한 번씩 나거든요. 그래요? 개별 종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코스피 지수를 샀어도 한 5년 기다리면 중간에 한 번은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반토막 납니다. 그렇게 되는구나. 5년 이상 투자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기다려보면 우리가 말은 쉽게 하잖아요. 장기 투자라고 오래 묻어두라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반토막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제가 얼마 전에 뭐 이거 추천사를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읽었던 책이 그 의사분 심리 하시는 정신상담 의사분인데 처음에는 그 도박 중독 치료를 하시다가 나중에 주식 중독 치료를 하셔가지고 그 주식에 이렇게 마음 상처를 입으신 분들을 오랫동안 와오신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을 봤는데 그래서 뭐 주식할 때 어떻게 심리를 다스려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진짜 그런 분들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땐 차라리 쉬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쉬기 전에 아 내가 이 이상은 못 견디는겠구나. 내가 금액으로 상상을 해봤을 때 지금 가진 돈 투자한 금액에서 이 정도가 손실이 나면 아 내가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금액 이하가 되도록 반토막이 나더라도 설사 반토막이 나더라도 그 이상 내 마음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경인 회계사 이렇게 모신 게 우리 네. 그 투자의 본질을 한번 다시 짚어보자 이런 의미거든요. 투자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투자는 주식이다 또는 부동산이다. 사경인 회계사의 선택은? 저는 부동산. 부동산. 예, 부동산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좀 의아하게 저는 이제 뭐 사실 어디 나가서 방송에서 항상 주식 가지고 얘기하는 근데 오늘 사람이고 부동산이라시니까. 사실 저는 주식 투자 위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마다 분명히 어울리는 자산이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뭐 했냐면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가 자기도 주식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주식을 가르쳐 달라고 하길래 이제 가르쳐 주면서 중간에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주식하고 부동산 둘 중에 하나를 당신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면 나는 부동산이다. 이유는 뭐냐면 실제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확인해 봤냐면 단순히 뭐 주식이 많이 올렸냐 부동산이 많이 올랐냐 이걸 비교를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비교했다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주식이 좋았다가 뭐 다시 올해 작년은 보면 다시 또 부동산이 또 역전시켰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뭘 한번 해봤냐면 주식하고 부동산 이렇게 싸움을 붙여봤어요. 어떻게 싸움을 붙여봤냐면 매달 한날 한시에 저는 주식을 사고 옆에 사람은 부동산을 샀을 때 그러니까 저랑 저희 와이프가 올해 1월에 주식을 사고 저는 주식을 사고 와이프는 부동산을 사고 2월에 또 저는 주식 사고 와이프는 부동산을 사고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가상으로? 가상으로. 가상으로 저는 코스피 지수를 사고 와이프는 그 우리 아파트 KB은행 들어가면 아파트 매매 지수라는 게 아파트 가격 변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수를 샀을 때 사고 5년 뒤에 보면 누가 이겼을까? 그래서 야 올해 1월에 시작한 건 5년 뒤 1월 달에 봤더니 내가 이겼더라. 주식이 이겼더라. 아니면 부동산이 이겼더라. 이 싸움을 20년을 붙여봤거든요. 20년 동안 붙여보면 1년에 그 마지막 5년은 아직 5년이 안 지나서 결과가 안 나왔고 15년치 결과가 나오는데 비교해보면 한 3대 1로 주식이 이겨요. 그래요? 예. 그래요? 예. 똑같이 지수를 사가지고 5년 기다리는데 봤으면 주식이 올랐을 확률이 지난 20년 동안은 한 3배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를 보면 주식이 이기는 게 맞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MDD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마음고생이 그 5년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나냐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MDD를 제가 코스피랑 아파트 가지고 비교해 본 건데요. 아파트는 180건 비교했을 때 전부 다 10% 이상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아파트는 내가 사서 들고 있는 동안 중간에 가격이 10% 이상 빠진 적이 전혀 없이 그냥 천천히 그냥 뭐 내 원대로 이렇게 빨리 올라가진 않더라도 뭐 손해는 아니니까 천천히 기다릴 수 있는데 주식은 제일 많은 게 50% 넘어가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50% 이상 떨어진 적이 절반 이상이에요. 제가 지금 그 구간을 지나고 있군요. 그걸 못 환장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럼 뭐 누나는 그게 싫어서 팔아버린 거고 저는 그 구간을 견디고 있는데 환장하겠는 거고.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저걸 건드리는 게 투자라는 게 우리가 뭐든 좀 가성비를 따져보잖아요. 뭐 물건을 살 때도 가격 대비 얼마나 좋냐 무조건 좋은 걸 사는 게 아니라 요즘 굉장히 그거 중요시하죠. 저것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할 때도 우리 가성비를 따져봐야 되는 게 사람들이 수익률만 생각하는 건 성능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중간에 우리가 마음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치, 그거 따져야죠. 근데 부동산은 마음고생이 훨씬 덜합니다. 주식은 마음고생이 훨씬 큰데 확 오네. 그 마음고생을 하고 수익률 몇 프로 더 낼 거냐. 그래서 저는 수익률로 따지면 주식이 좀 더 좋아 보이지만 마음고생 따져보면 이건 좋다고 할 수가 없고요. 특히 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사실 저 처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지수 비교는 그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 보여드리는 표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더 좋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두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수익률 차원에서 볼 때도 뭘 놓치냐면 하나는
부동산을 레버리지를 쓸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주식은 내가 10억을 투자하려면 10억을 다 넣어야 되는데, 근데 부동산은 내가 은행 대출 끼면 내 돈을 훨씬 줄여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면 내 수익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아니 주식도 근데 내 돈 아닌 것만큼 또 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레버리지 사용했던 사람들이 그 타격이요, TQQQ 같은 거 맞아요. 난리 났어요 지금. 그게 레버리지를 쓸 때 네. 좋은 자산이 있고요. 네.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되는 자산, 그 차이는 뭐냐면요. 중간에 변동성이 큰 자산을 레버리지를 쓰면 이게 녹아버려요.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거죠. 주식 같은 것, 주식은 변동성이 아까 말한 50%씩 왔다 갔다 네. 하기 3분의 1 때문에 토막 났어요. TQQQ. 네. 3배 레버리지 쓴 사람들. 본인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안 해. 나 그런 건 안 해요. 나 무서워서 못 해요. 이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써버리면 이렇게 10% 올랐다 10% 떨어지는 것보다 30% 올랐다 30%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많이 마이너스가 떨어지거든요. 많은 거죠. 예. 예. 그게 뭐예요?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 10% 올랐다 10% 떨어질 자산을 30% 올랐다 30%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 레버리지 쓰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산을 레버리지 쓰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주식은 레버리지를 못 쓰게 하는 거고, 부동산은 왔다 갔다 이러지 않고 이렇게 가는 자산은 내가 빌리는 이자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 높으면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적은 자산은 빚을 써도 되는데, 변동성이 왔다 갔다 큰 자산은 빚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은 부자 된 사람이 많은데, 네.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그건 굉장히 지금 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빚내기에 안 좋은 자산이라서 그래서 안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가지고 있는 동안 수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살면서 원래 거기 집에서 안 살았다면 다른 주거비를 냈을 텐데 그런 지출을 막아주는 것도 있고, 네. 줄여주는 게 있는데, 주식은 사실 가지고 있는 동안 배당을 받긴 한데 배당 수익률이 임대 수익률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까지 따져보면 그럼 수익률이 주식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수익률은 임대 수익률 따져보고 그다음 레버리지 따져보고 하면, 물론 이제 세액 효과는 또 마이너스 시키긴 하지만 이것저것 따져보면 수익률은 제가 뭐 둘 다 비슷하다, 누가 더 수익률이 낮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MDD는 아까 보시면 이건 MDD가 4% 5%인데 이건 40% 50%거든요. 여기서 마음고생이 뭐 단순히 따져도 뭐 몇 배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자산을 저는 추천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는 부동산입니다. 네, 네, 네. 둘 중에 하나 하면 부동산이다 이렇게 딱 네. 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도 네. 근데 부동산이 오를 때는 그게 맞지만 예. 이제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항상 지나보고 나면 그때 샀어야 돼, 뭐 껄껄 껄무새라고 그러는 그때 했는데, 지금 내가 살 거냐를 생각해 보면 왠지 여태까지 올랐어도 여태까지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 같고, 왠지 네. 많이 오른 것 같고, 아니면 여태까지 안 오른 자산을 살 거냐, 안 올랐으니까 계속 안 오를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되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내한테 주식이랑 부동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나는 부동산이다. 근데 부동산인데, 부동산도 장단점이 있는 게, 부동산은 가장 큰 단점이 일단 돈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뭐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기는 그렇죠. 억 단위로 있어요. 억 단위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투자 자금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 또 부동산 관리도 필요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추천했던 건 뭐였냐면, 주식이냐 부동산이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까 문제가 저렇게 나오면 둘 중 하나 선택하겠지만 나한테 하라고 그러면 뭐냐면, 자산을 섞어가지고 몇 가지 자산을 섞어가지고 부동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뭘 어떻게 섞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하고 채권하고 섞으면, 주식은 변동성이 채권? 큰데 주식하고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게 채권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건 좀 안정적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주식이 많이 떨어질 때 반대로 채권이 올라가지고 내 손실 난 걸 좀 보충해주고, 반대로 이제 주식이 오를 때는 채권이 약간 떨어질 때가 있어가지고 수익을 좀 깎아먹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좀 전에 부동산이 좋은 거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을 약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래서 주식하고 채권 조금 더 평탄하게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만들려면 거기다 금이나 원자재를 섞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자산 배분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보면, 그러면 부동산 못지않은 수익률을
그리고 부동산 못지않은 안정성 가지고 있으면서 금액도 작은 금액 가지고 부동산은 억 단위가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자산 배분은 뭐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보면 사실 재미는 없어요. 우리가 항상 주식은 재미는 있잖아요. 네. 오를 때 재미만큼 이제 떨어질 때 마음고생 그만큼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섞어 놓으면 재미는 좀 덜할지라도 길게 봤을 때 스무딩하게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천천히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그게 일반인들한테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요. 네. 투자는 이것을 나누는 것이다. 근데 돈과 시간이에요. 문제가 어렵다. 네. 투자는 돈과 시간 다 아니야? 다 나누는 거 아닌가? 저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돈을 나누는 게 투자라고 봅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나누는 예. 거. 그러니까 돈을 나누는 거랑 시간을 나누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돈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여러 자산에 배분해서 네. 나누는 거를 말하는 거고, 시간을 나눠버리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단타, 짧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게 제가 저희 와이프가 주식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가르쳐 준 게 뭐였냐면 그 평균이었어요. 평균을 알고 있냐? 그래서 평균? 뭐의 평균? 무슨 평균? 우리가 학교에 배우는 평균? 무슨 평균? 평균 말고 점수 이런 거요? 네. 그래서 그 평균. 총점에서 그 수로 나누면 평균이잖아요. 네. 알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평균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사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은 2하고 8하고 평균이다 그러면 2하고 8 평균 내면 2하고 8 2 더해서 나누면 되지. 2 나누면 네. 10 나누기 2에서 5.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인데 그건 이제 산술 평균이라고 그래가지고 더해서 둘로 나누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사실 무슨 평균도 배웠었냐면 이게 학교 때 배웠는데 까먹은 건데 네. 기하 평균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참 생소하네요. 그렇죠. 그런 게 있었나? 곱하기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평균을 어떻게 나냐면 2하고 8을 더하는 게 아니라 네. 2하고 8을 곱해버려요. 네. 2, 8에 16이 되는데 네. 네. 그 16에다 이제 우리가 루트를 씌운다고 그러거든요. 네. 야, 오랜만에 들어봤다. 루트. 네. 그건 들어봤네. 네, 루트 씌우면 16이 4의 제곱이니까 네. 루트랑 제곱이랑 벗겨지면서 4가 4가 되네. 되네. 네. 제곱.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 더하기 평균 있고 사실 곱하기 평균도 있었는데 네. 우리가 이 곱하기 평균이라는 건 살면서 써먹어본 적도 없고 네.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더하기 평균만 알고 있는데 투자할 때는 곱하기 평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면서 착각하는 게 더하기 평균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 올랐다가 10% 떨어지면 10% 올랐다 10% 어제 10% 그러니까 올랐고 10% 제자리다라고 떨어지면 생각하기 쉬운데 제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더하거든요. 플러스 10하고 마이너스 10 더하니까 0이네. 건전이네. 근데 막상 해보면 10,000원이 10% 오르면 11,000원이 됐다가 다시 10% 빠지면 네. 1,100원이 빠져서 9,900원으로 그러니까 제자리가 아닌 거예요. 제자리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이게 왜 이러지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곱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투자를 하면 10% 오르면 1.1이 됐다가 또 10% 빠지면 0.9니까 1.1 곱하기 0.9를 하면 0.99가 돼가지고 1보다 작아져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얻게 되는 평균은 더하기 평균이 아니라 곱하기 평균입니다. 곱하기 평균인 경우가 많은데 근데 투자를 할 때 돈을 나누면 더하기 평균이 적용돼요. 돈을 나누면 더하기 평균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유원지 가가지고 야바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여기 가가지고 저희 셋이서 10,000원씩 네. 10,000원씩 걸고 이기면 2만 원 주고 지면 잃는 거래요. 네. 3만 원을 셋이서 나눠가지고 게임을 한 다음에 두 분은 이기시고 네. 저는 지면 그러면 10,000원이 2만 원 되시고 2만 원 되시고 저는 빵원이라서 합치면 4만 원이 4만 원.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뭐냐면 4만 원 나누기 3 해가지고 더하기 평균을 하면 되는데 네. 곱하기 평균은 언제냐면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저 혼자 그냥 3만 원을 다 걸고 게임을 3번 하는 거죠. 3번을 하면 첫 번째 게임 이기면 3만 원이 6만 원이 되고 네. 또 한 번 이기면 12만 원이 되는데 네. 세 번째 져버리면 빵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돈을 다 걸고 네. 이기면 2배, 지면 잃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시간을 나눠가지고 3번을 할 때는 곱하기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대부분
뭐 사라고 해서 삼성전자 사가지고 9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뭐 하냐면 그 돈을 또 이번에 LG전자야 LG전자 사고. 그렇죠. 가만 안 두지. 거기서 또 오르면 또 팔아가지고 그 다음 거 또 사고. 계속 곱하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근데 곱하기를 해 나가니까 어떠냐면 재작년에 곱하기 해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다가 지금 마지막에 마이너스 나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그래서 아까 그 곱하기 경기에서는 8번, 9번을 이기더라도 마지막 한두 번으로 돈 다 날릴 수 있는 것처럼 네. 투자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신나서 8번, 9번 이기다가도 마지막 한 번에 박살이 나버리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돈을 나눠서 여기저기 그 삼성, LG 이렇게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하면 분산 투자가 되고 네. 그건 더하기 평균 값이 나와요. 네. 근데 돈을 나누지 않고 횟수를 나눠가지고 삼성전자에 한 번, LG전자에 한 번, 다음 종목에 한 번 이렇게 하면 그럼 그건 곱하기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 곱하기 값은 곱하기 평균은 더하기 평균보다 항상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뭘 쓴 얘기 하냐면 분산 투자는 하라고 그러고 단타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단타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하면 더하기 평균이 나와서 아까 2하고 8 평균 5가 나오는데 단타를 쳐버리면 곱하기 평균이 돼가지고 4밖에 안 나오는 항상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복하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분산 투자는 하되 단타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돈은 나누되 시간을 나누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 장 같은 데 보니까 전문가들은 예. 요즘 장은 대형 우량주 장세가 아니고 예. 부분 주가들이 주식들이 움직이는 장이라고 그래서 네. 전문가들이 막 단타 쳐가지고 순간 이익을 내고 막 이러던데요. 그래서 그건 저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그걸 따라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뭘 조금 착각을 하시냐면요. 사례랑 통계를 좀 착각을 하세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를 우리 주변에 부자 된 사람한테 어떻게 부자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다 이렇게 집중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아까 저희가 야바이를 했을 때 네. 셋 다 이겨봤자 2만 원, 2만 원, 2만 원, 6만 원밖에 못 벌잖아요. 네. 근데 저가 혼자 3만 원을 가지고 3번 연속 이겨버리면 3, 6, 12, 24만 원이 돼버리거든요. 6, 12, 24만 원. 그래서 우리는 뭐에 관심 있냐면 누가 이번에 큰 부자가 됐냐, 돈 많이 벌었냐. 벌써 물어보면 야 사경인 24만 원 벌었대. 어떻게? 한 번에 다 몰빵 해가지고 24만 원 벌었대. 야 역시 몰빵해야 되는구나. 몰빵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구나. 확률상 사실 몰빵한 사람들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그 결과를 낸 건데 근데 우리 눈에는 다 죽어버린 사람들 결과만 보이죠. 그 사람들이 나 이래서 망했어라고 자랑 안 하니까 네. 그 사람들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성공한 케이스만 운 좋게 성공한 케이스만 우리가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물론 지금 장에서 이렇게 단타 끊어가지고 짧게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걸 낼 수 있으면 다른 장에서도 짧게 끊어가지고 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저 회계사님 하셨던 얘기 중에 지금 여운이 남는 게 5년을 비교해봤더니 주식이 3, 주택이 1 정도 가더라 이랬잖아요. 그럼 지금 너무 괴롭지만 5년 버티면 반드시 승산이 있다고 이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기대를 가지고 지금 5년 버텨보면 승산이 있을까요? 회계사님한테 이렇게 독사적으로 해요. 아니 왜냐하면 회계사님이 아까 통계 수치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대로 접근을 하시려면요. 제가 말씀드린 지수를 사셨으면 가능해요. 네, 코스피 아니에요. 지수를 만약에 사셔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뭐 2,800 갔다가 지금 뭐 한 20% 빠졌는데 그냥 기다릴까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기다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주식은 부동산하고 다르게 부동산은 그 개별 부동산의 편차가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는 뭐 5년 동안 2배 올랐는데 그 옆에 아파트 20배 올랐더라 이런 건 사실 없잖아요. 네. 이게 2배 오르고 옆에 거 끼키야 3배 오르고 이 정도고 근데 주식은 이게 2배 오른 주식도 있고 1년 사이에 100배 오른 주식도 있고 네. 1년 사이에 없어져 버린 주식도 있고 평균을 내면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너무 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주식에 대해서 개별주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면 된다? 거꾸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량주니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뭘 한번 봐보시냐면요.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나라 코스피 50 코스피에서 제일 잘 나갔던 우량주 50 종목 그 종목이 지금 10년 지난 지금 현재 올라간 종목이 더 많은지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 더 많은지 사실 뭐 한전, 포스코, KT 10년 전 주가 심지어 뭐 삼성물산 10년 전 주가랑 지금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게 기다리면 5년 기다리면 10년 떨어진 게 기다리면 많죠. 반반이에요 진짜로. 10년 전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확률이 반반이네요. 네. 누나가 잘했네. 누나가 잘했어. 반반이에요. 누나가 잘했어. 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사경인 회계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분산해야 될지 이거는 참 막막한 부분이 있거든요. 회계사님은 자산 배분 어떻게 하세요?